자, 어떤 자연수 x의 3배에서 6을 뺀 것은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자연수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자고 했죠? 네, x라고 합니다. 이거의 3배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x가 되겠죠? 여기다 6을 뺀 것은 자, 요 자리가 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부등호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네. 는 아니고 여긴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2배. 자, 어떤 자연수는 다시 한번 x죠? 요거의 2배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작다라고 합니다. 자,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작답니다. 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는, 이가를 기준으로 좌변, 우변이 나눠진다는 거. 그럼 결론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x 왼쪽. 숫자 오른쪽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x가 8보다 작다요. 8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7이죠. 자, 한 자루에 500원 하는 볼펜하고 한 자루에 300원 하는 연필이 있어요. 자, 종목이 두 개죠. 볼펜하고 연필이 있는데 일단 두 개 합쳐서 몇 자루를 삽니까? 12자루를 산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볼펜 몇 자루 사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나요? x라고 합시다. 자, 볼펜의 개수가 x인 거예요. 그럼 500원짜리를 x에 샀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500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연필의 개수는 두 개 합쳐서 12자루 산다며.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12에서 x를 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2-x야. 그럼 300원짜리를 12-x개만큼 사는 거니까 그게 합쳐서 얼마 이하? 5,0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5,000원 이하니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계산 어떻게 합니까? 이거 300 분배하면 3,600 마이너스 300x. 이쪽은 5,000이고요. 여기 x 계산하면 몇 x입니까? 200x. 3,600 넘어가면 얼마예요? 1,400이죠. 이걸 200으로 나눕니다. 자, 답이 뭡니까?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최대 몇 자로 살 수 있습니까? 7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여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준이하고 지원이가 등장하는데 일단 예준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요? 얘는 4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는 6만 5천 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예준이는 매월 5천 원씩 넣을 거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5천 원씩 넣는 거죠. 그럼 몇 달 넣을지 모르니까 그 개월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5천 원씩 넣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계속 5천 원씩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원래 들어있던 돈이고 여기는 매달 넣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원이는 얼마씩 넣어요? 3천 원씩 넣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3,000X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둘이 비교를 해봤을 때 예준이의 예금액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지원이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언제 얘가 더 많아지냐 이거야. 이쪽이 더 커야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3,000x 왼쪽으로 가면 2,000x고요. 그 다음에 4만 원 이쪽으로 넘어가면 25,000. 그리고 이제 2,000으로 나눠주시면 이쪽은 x, 이쪽은 000 약분되고 2분의 25죠? 이거 소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12.5가 되겠지. 자, 그러면 12.5보다 크다면 몇 개월부터입니까? 13개월부터죠. 맞습니까? 자, 박물관 입장료는 6명까지는 1인당 1,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명 초과되는 순간부터는 1인당 입장료는 이제 1,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명 갔을 때는 일단 1,500원씩 6명이니까 얘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6명은 이제 1,500원 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 몇 명이 올지 모르죠. X명이라고 했을 때, 이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000원씩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00 곱하기 X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서 총 얼마 이하? 2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 자, X끼리. X가 이거밖에 없네요. X는 좌변에다 넣으시고, 자, 1,500 곱하기 6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9,000이네요. 그죠? 9,000 넘어가면 얼마예요? 11,000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1,000으로 나눕니다. 얼마가 됩니까? X는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최대 몇 장? 최대 몇 명? 11명인 거지. 자, 잠깐만. X가 최대값이 11이죠. 자, 정답은 11명입니까?
이게 6명 기본 깔리고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11명이야. 그럼 얘네까지 다 합치면 총 몇 명? 17명이야. 아시겠죠?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함정이죠. 세로의 길이가 23cm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렇게 대충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100cm 이상이 되려면 일단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 물어봤지. 자,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합시다. 세로의 길이는 23이에요. 자, 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둘레.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은 그게 둘레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아니야. 그러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를 2번씩 곱하니까, 2번씩 더하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쓰자 이겁니다. 이게 둘레고요. 그 둘레가 100c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 분배하시면 46 플러스 2x는 100이죠. 자, 46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54죠? 네, 이거 2로 나눕니다. x는 27보다 크고 나왔답니다. 몇 cm 이상이어야 됩니까? 27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유형이 이래요. 자, 문구점이 있습니다. 이게 동네 문구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내에 할인점이 있는 겁니다. 자, 동네에서 물건을 살 때는 교통비라는 게 따로 들지 않죠. 걸어가면 되니까. 자, 볼펜 한 자루 가격이 얼마라고요? 800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걸 X개 산다라고 치면은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은 800X가 되겠죠? 자, 근데 할인점 가면은 500원에 판대 훨씬 싸네요? 그럼 여기는 X개를 산다고 치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0X가 되는 거죠.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를 갈 때는 왕복 버스비가 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버스비를 내서라도 저기를 가야 더 싼 게 언제냐? 요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유리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말을 참 예쁘게 해놨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더 싸다 이거야. 어디가 더 싸야 됩니까, 지금? 할인점이에요. 이쪽이 더 쌀 때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죄송. 이쪽이 더 싸야 되니까 이쪽이 더 작아야겠지. 아시겠어요? 금연 이해가십니까? 넘어가요. 300x는 2200 이렇게 되겠죠. 300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당황하실 건데 약분하시면 여기는 x죠. 여기는 0 하나 약분하시고 3분의 22가 되는 건데 선생님 이거 안 나눠지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부등식에서는 안 나눠지는 게 일상이야.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대분수로 고쳐보면 7과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7보다 약간 더 높은 거야. 자, 여기 6, 여기 7이 있고 여기 8이 있으면은 7과 3분의 1이면 여기 정도 있는 거야. 얘보다 크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얼마입니까? 8이겠죠. 7이 아닌 거야. 8인 겁니다. 그러니까 8개 사는 순간부터 할인점 가야 더 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나는 한 10개를 사고 싶어? 그럼 할인점 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내가 5개만 사고 싶어. 그러면 동네 문구점을 사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풀이 방법만 완전히 암기하면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너네가 살면서 단체 입장권이라는 걸 사본 적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봅니다. 자, 영어마을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이래요. 그런데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은 20%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20% 할인해주는 거니까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 그 표를 사는 게 훨씬 더 싸겠죠. 근데 여기는 이거예요. 20명이 넘어야 단체 입장권을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20명이 현재 안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럼 못 사잖아. 근데 20명이라고 구라치고 사는 거야. 도대체 몇 명 정도 이상을 넘어가야 더 쌀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갑니다. 1인당 5,000원. 자, 여기는 그냥 개인 입장료로 가는 거예요. 자, 몇 명 가는지 모르죠? 1인당 5,000원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5,000x. 이렇게 되고, 여기는 단체가 20명이 넘지 않지만 구라치고 사는 겁니다. 단체 입장권을 살 건데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얼마였었어? 5,000원이죠. 그리고 얘는 몇 퍼센트를 할인해준다? 20% 할인해주죠. 자, 뒤에 가면 제가 퍼센트 정리 다시 한번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금액을 5,000원을 100%라고 치면 거기서 20%를 빼준다? 몇 퍼에 사는 겁니까? 80%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100%인데 그 중에 80%만 내면 되는 거야. 훨씬 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8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인된 금액인 거야. 그리고 단체 입장권은 몇 명? 20명을 채워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20명 고정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단체 입장권은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가 더 사는 것이 유리하냐 물어봤으니까 어디가 더 싸야 돼. 이게 더 싸야 되는 거야. 그치? 이해가십니까? 20명 안 되는데 굳이 얘를 뭐하러 사냐고. 더 싸니까 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쪽이 더 커야 돼. 아시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계산. 00 지워지고 그 다음에 582 곱하면 얼마? 4,000인가요? 80 맞니? 80인데? 8에다가 0, 2개, 3개네. 이거네. 여기는 5,000x. 자, 5,000으로 나눕니다. 5,000분의 8만이네요. 얼마로 계산되죠? 0 3개 지워지죠?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6이죠. 그래서 x는 16보다 크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17명부터가 더 유리한 거야. 더 싸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죠. 상황이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속도가 나와 있죠. 자, 올라갈 때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시속 6km.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는 최대 몇 킬로 올라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거리를 물어본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X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랑 똑같은 길을 내려온 거니까,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한다면, 내려올 때 거리도 X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지금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시간이 비어 있죠? 자, 시간 구하는 공식, 속력분의 거리죠. 거속시 공식 기억나시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여기는 6분의 x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올라갈 때 시간, 여기는 내려올 때 시간. 그래서 3분의 x랑 6분의 x를 합쳐서 몇 시간 몇 분 이내, 2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마쳐야 된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를 잠깐 볼까요? 이거 시속이죠?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단위예요. 그럼 2시간은 2라고 바꿀 수 있지. 중요한 건 30분 어떻게 할 겁니까?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자, 분을 시간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6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이 시간으로 단위가 바뀌는 거야.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 다 합쳐서 이거고, 이거 이내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요거 푸시면 돼요. 분모 최소 공배수가 뭡니까? 3, 6, 2. 6이죠. 6 곱하면 2x, 여기는 x, 여기는 12, 여기는 3이죠. 그러면 3x는 1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차를 타면은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기차는. 여기 이제 기차역이라고 할게요. 기차역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이제 근처에 있는 상점에 가서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과연 갔다 오는데 몇 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지,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황이 세 가지가 나와요. 갈 때 시간이 걸리겠죠? 그다음 올 때도 시간이 있겠죠? 근데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야. 상점을 가면은 물건 살 때 시간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그건 이제 운동한 건 걸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는 표를 그릴 때 세 가지를 그리셔야 돼요. 그립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속력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속 5km네요. 이거는 이제 갈 때랑 올 때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속력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상점 내에서 막 이동한 거에 대해서는 이 속력을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속력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을 사는 데는 몇 분이 걸린대? 20분이 걸린대요. 자, 지금 일단 단위가 시속이잖아? 일단 분을 시간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얼마로 나눠요? 60으로 나눠야겠죠.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물건 살 때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이게 중요하죠. 자, 일단 기차역에서 상점까지의 그 거리를 x라고 합시다. 그리고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올 때 거리도 x죠. 그리고 하나 더, 물건을 살 때는 거리가 필요 없어요. 상점 내에서 이동한 거는 아무것도 안 치는 거야. 그냥 시간만 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지금 비어있는 게 뭡니까? 시간이 비어있죠. 자,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죠? 속력분의 거리예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5분의 x. 여기는 아까 3분의 1 계산했죠? 여기는 5분의 x입니다.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 물건 살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이거 다 합쳐서 몇 시간 이내에 1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버스래. 기차 놓치면 안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15죠? 15 곱하면 얼마입니까? 3x, 여기는 5, 3x, 여기는 15. 그래서 6x는 5 넘어가면 10이죠? 약분하시면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정답은 3분의 5kg인 겁니다. 자, 소금물도 우리가 표가 좀 필요했었죠. 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시면요. 일단 농도가 5%짜리 소금물 400g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물을 증발시킬 때요. 물이 증발시켰다는 얘기는 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물은 굳이 얘기하면 0%예요. 뭐 이건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얼만큼 증발했는지 모릅니다. 문제에서 그거 물어봤죠. 이거 x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8% 이상의 소금물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아니죠. 합친 게 아니지. 증발했으니까 어떻게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는 거죠.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이거에서 이거를 빼서 여기는 400-x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소금 구하는 공식이 뭐죠?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라고 했어. 그냥 곱하라고 했어요, 제가. 2000. 여기는요? 0%라서 얘는 곱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이제 둘이 곱할 건데 8하고 얘네하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200-8x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구조는 얘 더하기 얘는 얘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소금 공식을 쓰는 과정에서 분모에 100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0 양쪽에 지우세요. 그러면 2000은 3200-8x다. x 왼쪽으로 넘어가면 8x는 1200이죠. 이걸 8로 나눕니다. 어떻게 됩니까? x는 150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는 표를 보시면 3%의 소금물하고 8%의 소금물을 합쳐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합쳐서 얘를 만드는 거다. 전체적으로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얘 더하기 얘는 얘다. 여기도 얘 더하기 얘는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8%의 소금물 몇 그램 이하 섞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8% 이하 소금물 뭐라고 해야 됩니까? X라고 하시면 돼요. 모르니까. 그죠? 자, 근데 3%의 소금물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20이라고 돼 있지.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하고 더하면 얘랑 똑같은 거야. 여기는 120 플러스 X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말 그대로 소금을 두 개 섞었다며. 그지?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한번 볼까요? 소금 구하는 공식이 뭐죠? 100분의 곱하면 되죠,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60. 네. 여기는요? 100분의 둘이 곱하면 8x. 여기는요? 100분의 둘이 곱하면 720 플러스 6x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얘 더하기 얘가 돼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이게 지금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8%의 소금물 이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정리합니다. 100분의 360, 100분의 8x. 이쪽은 100분의 720 플러스 6x. 전체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360 플러스 8x. 720 플러스 6x. 이렇게 되고, x 왼쪽, 저 오른쪽 넘기시고 2로 나누시면 x는 180이다. 자, 그래서 180 이하 섞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429번, 그러니까 유형 25번을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공식은 하나 알고 갑시다. 우리가 정가, 원가, 이익이 나올 때는요, 이렇습니다.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물건 사보면 거기에 소비자 정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한테 팔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10,000원에 팔아. 그럼 원래 그 공장에서 나왔을 때 가격이 10,000원일까요? 그 파는 사람들은 이익 없이 그냥 팝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공장에서 나왔을 때는 8,000원. 그럼 거기다 2,000원을 추가해서 10,000원에 파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구조가 그렇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가가 변신하면서 이 퍼센트의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이 퍼센트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20% 할인한다 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가격을 100%라고 치고요. 거기에서 20%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몇 퍼에 사는 겁니까? 80%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액의 그 물건이 있다고 쳤어. 이걸 내가 20% 할인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A에다가 100분의 80 곱하시면 됩니다. 단순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익을 붙여서 팔 때가 있어요. 요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 못하겠으면. 내가 어떤 물건에다가 이 물건이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물건 팔 때 10,000원에 팔면 돼? 내가 공장에서 10,000원에 사왔는데 팔 때 10,000원에 판다고? 말이 안 되잖아. 여기다 이익을 붙일 건데 그 이익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금액을 A1이라고 합시다. 이 A에다가 자, 얘는 할인이잖아요. 100%에서 20%를 뺐지. 지금은 내가 이익을 바라는 거니까 100에다가 30을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100%에다가 30%를 합쳐서 파는 거라고. 그럼 몇 퍼에 파는 겁니까? 130%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A에다가 100분의 139 파는 거야. 됐어요? 할인하고 반대의 개념인 거야. 할인은 빼는 거, 이익은 더하는 거. 아시겠죠? 자, 원가가 9,000원의 물건이 있대요. 자, 우리가 아까 공식이 뭐라 그랬죠?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원가가 9,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가는 9,000원. 인데, 자, 몇 퍼를 할인한다고요? 25%를 할인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9,000원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할인한다 그러면 100%에서 빼라 그랬었지. 100에서 25 빼면 몇 퍼입니까? 75죠? 야, 얘는 지금 이만큼에 지금 파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팔아서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원가는 9,000원이죠? 9,000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가의 25%를 할인해준대. 그럼 여기서 원가는 9,000원인데 정가는 모르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요, 정가? X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몇 퍼를 할인해준다고? 25%.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되는 거야? 75 곱해주면 되는 거야. 100에서 뺐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기분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이익은 원가의 몇 퍼 이상? 10% 이상. 원가 얼만데? 9,000원이거든? 9,000원의 10%를 이익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100분의 10 곱하면 되겠네, 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가, 원가, 이익 다시 한번 개념 보셔야 됩니다. 원가는 대놓고 9,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정가는 물건 파는 가격인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얼마를 할인해주고 판다고요? 25%를 빼주고 판다고. 그럼 이거는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75% 곱하면 되는 거라고. 곱했죠? 그 다음에 이익은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 원가의 10%. 그러니까 원가의 10%면은 원가 곱하기 100분의 10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정가, 원가, 이익인 거야. 아시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약분해볼까요? 이거 25로 약분됩니다. 4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x. 이쪽은 계산해보시면 9,900이네요. 자, 여기 역수를 양쪽에다 곱할게요. 3분의 4를 곱하시면 여기는 없어지고 x. 요거 약분하면 3,300이죠. 여기다 4 곱하면 13,200이 될 겁니다. 자, 정답은 13,200 이상이다.